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훈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명문 중의 명문, 예일 대학교에서 전 세계를 뒤흔들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영어 대신 한글을 학문과 AI 연구의 핵심 언어로 채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화제성을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게 더욱 놀랍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그 전에 잠깐만요.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8월 15일 오전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예일 대학교 캠퍼스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었거든요. 324년 역사의 예일 대학교가 전 세계를 향해 폭탄 선언을 던질 날이었습니다. 우드브리지홀 대강당 앞에는 새벽부터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CNN의 간판 앵커 앤더슨 쿠퍼가 직접 나왔고 BBC에서는 아시아 특파원까지 급파했죠. 한국에서는 3대 방송사가 모두 생중계를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전 10시 정각 예일대 총장 피터 사로베이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죠. 안녕하세요. 어색하지만 정성스러운 한국어 인사였습니다. 대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일 대학교 324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총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한국어를 예일 대학교의 제2 공식 언어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AI와 미래기술 연구 분야에서는 한글을 주요 연구 언어로 사용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진짜 폭탄은 다음에 터졌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가 영어였다면 AI 혁명 시대의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이는 감정적 판단이 아닌 2년간의 과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예일은 언제나 시대를 앞서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대강당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죠. 뉴욕타임스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총장님, 정말 심각한 말씀이신가요? 사로베이 총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기자회견장 밖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실시간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CNN은 속보 자막을 내보냈고 BBC는 긴급 편성을 결정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의 속보는 30분 만에 전 세계 언론사로 전파됐죠. 한국은 말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청와대에 긴급 상황실이 차려졌고 교육부 장관은 새벽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불안정해졌죠. 가장 극적인 반응은 예일대 캠퍼스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갑자기 캠퍼스의 스타가 됐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줄을 서서 한국어 과외를 부탁했거든요. 도서관에서는 한국어 학습서를 찾는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역사적 결정 뒤에는 한 교수의 집념과 놀라운 발견이 숨어 있었죠. 그 교수는 과연 누구였고 어떤 계기로 이런 발견을 하게 된 걸까요? 그 교수의 이름은 마크 존슨. 예일 언어학과에서 30년간 연구해온 베테랑이었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괴짜로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운명적인 순간은 2023년 11월에 찾아왔습니다. 존슨 교수가 챗GPT로 논문 요약을 시키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언어로 하면 AI 답변이 달라질까? 그는 즉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영어로 복잡한 철학 질문을 던졌더니 AI가 3분간 답변을 생성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입력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AI가 단 1분 만에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번을 반복해도 결과는 같았어요. 수학 문제, 과학 개념, 역사 분석까지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가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존슨 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는 서울대학교 김미정 교수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언어학계 거장이었거든요. 존슨 교수가 자신의 발견을 설명하자 김 교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한 연구자들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두 교수는 즉시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타이핑 속도였죠. 예일대 학생 50명과 서울대 학생 50명에게 같은 내용을 각자의 언어로 입력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어요. 한글 입력이 영어보다 평균 43% 빨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AI 인식률이었습니다. 음성으로 같은 내용을 입력했을 때 한국어는 98.3%의 인식률을 기록했죠. 영어는 83.7%에 그쳤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복잡한 전문 용어일수록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존슨 교수는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발견이 아니라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였거든요. 그는 즉시 학과 동료들에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죠. 한 동료 교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가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게 아닌가? 또 다른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언어의 우수성을 타이핑 속도로 평가한다니 학자로서 부끄럽지 않나? 존슨 교수는 마치 이단자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컴퓨터과학과의 젊은 교수 사라 첸이었죠. 그녀는 존슨 교수의 발표를 듣고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자신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다고 고백했거든요. 첸 교수는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한국어 데이터가 다른 언어보다 빠르게 학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언어 자체의 특성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두 교수의 만남은 운명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대규모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예일대 전체가 주목하는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었죠. 2024년 3월 예일 대학교 역사상 가장 치밀한 언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존슨 교수와 첸 교수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무려 400명의 학생이 참여했죠. 예일대 200명, 서울대 200명이었습니다. 실험 첫날, 대강당에는 의심스러운 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예일대 교수들이 참관하러 왔거든요. 그들 대부분은 이 실험이 실패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홀로 교수는 동료에게 속삭였죠. 존슨이 드디어 정신줄을 놨나 보군. 첫 번째 테스트는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AI 코딩 문제를 주고 각자의 언어로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시간 제한은 2시간. 같은 문제, 같은 조건, 오직 언어만 달랐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어 그룹의 평균 완성 시간은 1시간 23분이었죠. 영어 그룹은 2시간 7분이 걸렸습니다. 무려 44분의 차이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정확도였습니다. 한국어 그룹의 오류율이 12% 낮았거든요. 두 번째 테스트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AI 음성 명령 인식 실험이었죠. 참가자들이 복잡한 AI 명령어를 각자의 언어로 말하면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는지 측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어 그룹이 명령을 말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AI 시스템이 거의 실시간으로 명령을 이해하고 실행했거든요. 인식률은 98.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영어 그룹은 82.4%에 그쳤죠. 특히 전문 용어가 포함된 복잡한 명령일수록 그 차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세 번째 테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창의적 글쓰기 실험이었어요. 참가자들에게 미래 도시에 대한 에세이를 쓰게 하고 AI가 그 창의성과 논리성을 평가하는 방식이었죠.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어로 작성된 에세이들이 평균 37%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AI가 한국어 텍스트에서 더 섬세한 감정과 논리 구조를 파악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참관하던 교수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이들도 데이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언어학과의 마가렛 윌슨 교수는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마지막 테스트에서 찾아왔습니다. 실시간 AI 대화 실험이었어요. 참가자들이 AI와 30분간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얼마나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한지 측정하는 것이었죠. 한국어 그룹의 대화는 마치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AI가 미묘한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이해했거든요. 반면 영어 그룹은 종종 AI가 문맥을 놓치거나 잘못 이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험이 끝나자 대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의심하던 교수들도 데이터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존슨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를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실험 결과가 발표되자 예일 대학교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324년 역사상 이런 내부 분열은 처음이었거든요. 캠퍼스 곳곳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반발은 영문학과에서 나왔습니다. 학과장 로버트 핸더슨 교수가 선봉에 섰죠. 그는 긴급 교수회의를 소집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영어는 셰익스피어와 밀턴이 빚어낸 위대한 언어다.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역사학과의 원로 교수들도 가세했습니다. 찰스 애덤스 교수는 동문 모임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예일은 미국의 자존심이다. 우리가 왜 한국어에 굴복해야 하는가? 이는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문화 주권의 문제다. 반대 세력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생 동문회에서는 기부금 중단을 협박했고 일부 거액 기부자들은 실제로 후원을 끊겠다고 통보해왔죠. 월스트리트의 예일 출신 금융인들까지 나서서 학교 경영진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컴퓨터과학과 대학원생 마이클 리는 학생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는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그의 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도서관 한국어 코너는 항상 만석이었고 한국 유학생들은 갑자기 인기인이 됐죠. 에밀리 존슨이라는 2학년 학생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한글 배우는 게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려면 필수가 될지도 모르잖아. 가장 치열한 갈등은 이사회에서 벌어졌습니다. 12명의 이사 중 6명은 찬성, 6명은 반대로 팽팽하게 맞섰거든요. 반대파의 리더 격인 재계 거물 존 록펠러 4세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예일의 전통과 명예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하지만 찬성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 출신 이사 제니퍼 양은 냉정하게 반박했어요. 전통은 중요하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하버드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 갈등이 절정에 달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일 내부 갈등을 일면 톱 기사로 다룬 것이었죠. 미국 최고 명문대의 내용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예일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총장 사로베이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반대파 교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를 보여주고 미래 전망을 설명하며 하나씩 설득해 나갔습니다. 특히 예일의 경쟁력 유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예일 대학교 이사회의 최종 표결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이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예일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예일 내부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였죠. 2024년 11월 어느 날 저녁 존슨 교수에게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구글의 고위 엔지니어라고 밝혔어요. 교수님의 연구를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공개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존슨 교수는 반신반의했지만 만남에 응했습니다. 실리콘밸리 한복판 구글 본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사람은 구글 AI 연구팀의 수석 엔지니어 데이비드 김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구글은 이미 3년 전부터 한국어를 AI 모델의 최종 테스트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어요. 한국어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다른 어떤 언어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어가 일종의 골드 스탠다드가 된 겁니다. 존슨 교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 AI까지 모두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들 기업의 AI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테스트 통과가 일종의 관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내부 문서까지 공개됐습니다. 한국어 자연어 처리 성능이 95% 이상 나와야
다른 언어 버전 출시를 승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문서가 공개되자 전 세계 IT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메타의 전 연구원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그는 링크드인에 충격적인 글을 올렸어요. 메타에서 6년간 일하면서 한국어 팀이 가장 중요한 부서라는 걸 알게 됐다. 한국어 AI가 완성되면 다른 언어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였다. 오픈 AI의 비밀도 드러났습니다. 챗GPT 개발 과정에서 한국어 데이터가 가장 효율적인 학습 결과를 보였다는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것이었죠. 심지어 GPT-4의 핵심 알고리즘 중 일부가 한국어 처리 방식을 기반으로 설계됐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애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리 개발팀의 전 직원이 폭로했어요. 애플 내부에서는 한국어 시리가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이죠. 다른 언어 버전들은 모두 한국어 시리를 기준으로 성능을 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테슬라에서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측근이었던 한 엔지니어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었어요. 테슬라 자율주행 AI도 한국어 명령 처리가 가장 정확하다. 머스크가 한국어 배우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모든 증언들이 쏟아지자 월스트리트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 관련 주식들이 급등했고 한국어 교육업체들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죠. 반면 영어권 교육기업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이런 움직임은 예일 대학교 내부 갈등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반대하던 교수들도 산업계의 현실 앞에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졸업생들이 취업할 기업들이 이미 한국어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일의 결정이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일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죠. 2024년 12월 15일 예일 대학교 이사회실. 12명의 이사들이 둘러앉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내려질 결정이 324년 예일 역사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총장 사로베이가 마지막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거나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거나.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반대파의 마지막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록펠러 이사가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는 없다. 예일의 브랜드 가치는 영어와 서구 문명에서 나온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이사들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출신 제니퍼 양 이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브랜드 가치는 전통이 아니라 혁신에서 나옵니다. 하버드나 MIT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선점해야 해요. 이미 빅테크들이 증명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투표였죠. 비밀 투표로 진행됐고 개표는 총장이 직접 했습니다. 첫 번째 표 찬성, 두 번째 표 반대, 세 번째 표 찬성. 표가 하나씩 열릴 때마다 회의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어요. 여섯 번째 표까지는 3대3으로 팽팽했습니다. 일곱 번째 표 찬성, 여덟 번째 표 찬성, 아홉 번째 표 반대, 열 번째 표 찬성. 이제 5대4로 찬성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11번째 표는 반대였습니다. 5대5 동점. 마지막 12번째 표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죠. 총장이 마지막 표를 펼쳤습니다. 찬성. 6대6 동점이었어요. 동점일 경우 총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규정에 따라 사로베이 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일 대학교는 한글을 제2공식 언어로 채택합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록펠러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후였죠. 제니퍼 양 이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다른 찬성파 이사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예일 캠퍼스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기숙사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고 미국 학생들도 함께 어울려 축하했죠. 특히 컴퓨터과학과 학생들은 밤새도록 파티를 벌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예일 대학교 정문에는 특별한 현판이 걸렸습니다. 예일 대학교 YAL이 UNIVERSITY라는 기존 영어 간판 아래에
예일대학교라는 한글 간판이 나란히 설치된 것이었죠. 3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총장실에서는 긴급 기자회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사로베이 총장은 보좌관들에게 지시했어요. 전 세계에 우리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예일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을 보여주자. 역사적인 발표를 위한 마지막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아침 전 세계를 뒤흔들 그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었죠. 예일의 결정은 단순한 언어 정책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예일의 발표가 나간 지 단 6시간 만에 전 세계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다름 아닌 하버드 대학교였죠. 하버드 총장 클로딘 게이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위기감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예일에 뒤처질 수는 없다. 하버드는 즉시 한국어 연구센터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1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말이죠. 스탠퍼드는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구글, 메타와 즉시 협력 체결을 발표했어요. 스탠퍼드-구글 한국어 AI 연구소가 하루 만에 설립됐습니다. 영국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는 9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언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어요. 캠브리지 대학교도 곧바로 따라했죠. 영국 정부는 급하게 한국어 교육 예산 10배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반응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도쿄대학교 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는 이웃나라의 언어적 우수성을 인정한다. 도쿄대학교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하겠다. 일본 내 혐한 세력들이 반발했지만 학술계와 재계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와 칭화대학교가 동시에 한국어학과 신설을 발표했거든요. 중국 정부도 한국어를 대학 입시 선택 과목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14억 인구의 나라가 한국어 배우기에 나선 것이었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로마라 사피엔차 대학교까지 줄줄이 한국어 연구센터 설립을 발표했어요.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공식 성명을 통해 말했습니다. 독일은 한국과의 학술 교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가장 뜨거운 반응은 역시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정연설을 통해 발표했어요. 오늘은 한국어가 세계 언어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정부는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특별 예산 1조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랐습니다. 삼성은 즉시 예일대와 AI 연구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LG는 한국어 AI 교육 플랫폼 개발을 발표했죠. 네이버와 카카오는 글로벌 한국어 교육 서비스 런칭을 선언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세종학당에서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174개 세종학당에 한국어 수강 신청자들이 몰려들었거든요. 평소 한 달에 100명 정도 신청하던 곳에 하루 만에 1만 명이 몰려드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내 한국어 학원들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뉴욕의 한 한국어 학원 원장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30년간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하루에 전화가 500통씩 와요.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ETF가 연일 상승했고 한국어 교육 관련 스타트업들의 투자가 몰려들었죠.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새로운 투자 테마다. 언론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로 언어 패권의 이동을 다뤘고 타임지는 표지 모델로 한글을 선정했어요.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특집 기사에서 AI 시대의 새로운 링구아 프랑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순간은 UN 본부에서 벌어졌습니다.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어로 인사말을 했거든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안녕하세요였습니다. 전 세계 외교관들이 박수를 쳤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예일 캠퍼스에서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현수막을 걸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미래는 한국어와 함께 AI 시대의 새로운 언어라는 문구들이 캠퍼스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예일 대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죠. 2025년 8월 현재
예일 대학교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캠퍼스를 걸어보면 곳곳에서 한글을 만날 수 있어요. 도서관 안내판, 강의실 표지, 심지어 카페테리아 메뉴까지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강의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과학과의 AI 알고리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코딩하고 있어요. 교수 사라 첸이 칠판에 한글로 변수명을 적으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이제 아시죠? 미국 학생 마이클 브라운은 6개월 만에 한국어 코딩에 능숙해졌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해요. 한글로 프로그래밍 하니까 생각이 더 명확해져. AI도 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말 신기해. 언어학과의 존슨 교수는 이제 예일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의 한국어 입문 강의는 매학기 대기자가 300명을 넘어서죠. 강의실에는 미국, 유럽, 남미에서 온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은 갑자기 캠퍼스의 스타가 됐습니다. 김민수 군은 매일 10명 이상의 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우리 언어가 이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예일의 변화는 학문 연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관련 논문의 70%가 이제 한국어로 작성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논문들의 인용 횟수가 영어 논문보다 평균 40% 높다는 사실입니다. 국제학술대회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지난달 예일에서 열린 AI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발표의 60%가 한국어로 진행됐어요. 참석한 학자들은 동시 통역기를 착용했지만 많은 이들이 한국어를 직접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예일 졸업식에서 나타났습니다. 올해 졸업생 대표 연설은 한국어로 진행됐거든요. 미국 학생 제시카 윌슨이 유창한 한국어로 연설하자 10,000명의 관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연설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어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일의 성공을 본 다른 대학들도 경쟁적으로 한국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MIT는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 캠퍼스 설립을 발표했고, 칼텍은 삼성과 AI 연구소 설립 협정을 체결했죠. 실리콘밸리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구글 본사에는 한국어 표지판이 영어와 나란히 설치됐고, 애플은 한국인 직원 채용을 3배 늘렸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한국어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신속했습니다. 세종학당을 전 세계 500곳으로 확대하고 한국어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 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500년 만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지난주 예일 캠퍼스에서 벌어졌습니다. 존슨 교수의 마지막 강의였어요. 은퇴를 앞둔 그가 300명의 학생들 앞에서 한국어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권력이 아니라 효율성에서 선택됩니다. 한국어는 그 효율성을 증명했고 여러분은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5분간 계속된 기립박수였어요. 한국 학생들은 눈물을 흘렸고 미국 학생들도 진심으로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일 정문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기존의 예일대학교 간판 옆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문구였어요. AI 시대의 언어 한글. 324년 예일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어가 드디어 세계 학문의 중심 언어가 된 것이었죠.